저는 온갖 기록을 좋아합니다. 행위로서도 즐기지만 저는 실제로 많은 효과를 얻었고 삶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즐겨요. 기록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기록은 계획하는 것도 포함하고 꿈을 쓰는 것도 포함하는데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단 한 가지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힌트를 주자면 일기가 아니에요. 이 기록은 진짜 제가 일기처럼 굉장히 좋아하는 기록인데 제가 멘탈이 나가 있을 때도 다시 저를 정신 차리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갑자기 불행이 닥치거나 행운이 과도하게 찾아와가지고 일상이 제자리가 아닐 때 저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주게 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흐르는 대로 살고 있는데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간절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고민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록이 진짜 엄청나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기록은 바로 위클리 리뷰입니다. 위클리 리뷰? 이렇게 우리는 이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주간 평가, 일주일 성찰, 일주일 되돌아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계획하는 행위거든요. 내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조금 더 좋은 형식에 맞춰서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피드백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매일 짧게라도 일기를 쓰는 편이고 일요일마다 위클리 리뷰라는 것도 하고 한 달마다 한 달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1년마다 신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 기록 다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단연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록 단 하나만 골라봐.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위클리 리뷰를 뽑을 거예요. 왜 그렇냐면 기록의 진정한 의미는 성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들이 글로 적히다 보니까 제 생각과 행동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혼잡해 있고 엉뚱한 상상으로 뒤덮여 있던 게 글로써 적혀 있어서 바라보면 제 3자의 시선,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거기서 이상한 흐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거를 좀 더 똑바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할지 조율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록의 힘인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기록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찰의 힘을 최고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클리 리뷰예요. 일주일마다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저의 일상의 흐름을 바로잡기 딱 좋거든요. 아까 제가 데일리 리뷰랑 막 먼슬리 리뷰 이런 것도 다 한다 했는데 이런 것도 다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하루는 너무 짧아서 저의 패턴이나 이유를 파악하기엔 부족함이 있고 한 달과 1년은 너무 길어요. 한 달 평가와 1년 평가만 제가 한다고 하면은 저는 리뷰를 한 날로부터 한 3일이면 까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패턴을 반복하겠죠. 신년 계획 세우고 3일만 하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위클리 리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아는 위클리 리뷰의 샘플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예전에 이별로 잠시 정신이 나가 있을 때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할 수도 있었고 지지부진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우울해만 할 때 정신건강은 챙기고 겨우겨우 한 발자국을 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멋진 성과들을 이루기도 했죠. 위클리 리뷰는 다양한 형식이 있지만 제가 추천하고 개발한 형식은 이것입니다. 이번 주에 좋았던 것 5가지를 적고 이번 주에 잃은 것 5가지를 적어요.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과 이유를 적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는 다음 주 목표와 세부 계획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실제로 했던 예시를 조금 빌려와서 이것의 효과를 검증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제가 되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한 주가 있다고 해봐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번 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일주일을 보낸 일요일에 제가 위클리 리뷰를 작성을 해요. 먼저 좋았던 일 5가지를 적습니다. 좋았던 일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생각을 하다 보면 일주일에 5가지는 진짜 누구나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내 기분은 우울했지만 하늘이 되게 좋았다. 나는 추운 날씨를 싫어하는데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 간다. 아니면 친구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아니면 어떤 책을 읽었는데 되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좋았던 일을 5가지를 쓰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 주에 이룬 것 5가지를 적어요. 이번 주에 내가 하려고 한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디자인 일을 100%다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무기력해서 20%밖에 못 끝냈어. 하지만 20%라도 끝냈다라고 적고 그 다음에 집 청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집 청소를 반이라도 했다.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하루라도 갔다. 이렇게 한 것을 적습니다. 이룬 게 많이 없다면 그냥 1~2가지만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바로 핵심이 나오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하려고 했던 것들의 일부만 제가 지금 해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적고 그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서 적습니다. 나는 디자인 일을 100% 끝내고 운동도 열심히 가고 그러려 했는데 나는 지금 일도 10%밖에 못 끝내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한 번밖에 안 갔다. 근데 이런 것들 이뤄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나는 왜 그렇게 무기력한 걸까? 아, 혹시 저번 주에 일주일 내내 관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친구랑 싸운 것이 좀 영향을 미쳤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새로운 활력이 부족해서 이러는 건가? 라고 이유를 곰곰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의 이유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뤄내지 못한 것들을 적고 이유를 적었으면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적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일을 끝내지 못한 이유가 신체적 원인이라면 아,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았구나. 뭐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좀 더 신경 써서 먹고 일찍 좀 자던가 이렇게 해결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관계적인 측면이 문제가 됐었다면 아, 내가 친구랑 트러블 때문에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일에 집중을 못했구나. 친구랑 화해를 하던지 아니면 좀 더 떨어져서 생각해 보자. 라고 해결책을 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앞서 말했던 조금의 긍정성을 가진 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까지 스스로 찾는 것이 이것의 핵심인 거예요. 자기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까지 스스로 내리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는 어떤 문제든 간에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물론 문제 해결력까지 길러져서 자신감도 늘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스로 해결책을 내려보고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만족스러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능력이고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기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사람들은 더 나은 상황, 더 멋진 상황, 더 행복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냥 똑같은 선택을 하거나 그냥 그 암울한 상황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해요.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은커녕 그냥 불평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해결할 힘이 없어서 그 상황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의 위클리 리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그냥 그 상황에 허우적대지 말고 실제로 그 상황을 꺼내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습관이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마법처럼 한순간에 변하진 않더라도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큰 맥락에서 파악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당신은 삶의 진정한 통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기를 희망하죠. 그리고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진정한 통제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제가 아끼는 기록이에요.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 플래너가 아니더라도 지금 질문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20분이면 할 수 있거든요. 빠르면 10분, 그 다음에 좀 느리면 30분 정도 걸릴 텐데 제 플래너가 아니더라도 그냥 질문지에 답을 하면서 스스로 기록을 하면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삶을 통제하는 이 맛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리 개발자 다이어리